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팀인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적지인 빌라파크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 허스퍼에 대한 기대감이 영국 현지 유럽 전역에서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 역시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마친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야망을 드러내며 세계 최고의 선수에 대한 꿈까지 밝혔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의 이번 에스턴 빌라전 승리가 왜 특별한지 분석한 컬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영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풀버전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토트넘의 부활을 주목했습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고 또 화끈한 축구로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키웠었는데요. 부상자 발생, 또 후반기 들어 각종 컵대회 탈락, 여러가지 변수를 통해서 조금은 아쉬운 평가, 초반 반짝이 아니었을까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다시금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우고 또 핵심 부상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지금 그때의 모습이 결코 반짝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토트넘의 가장 완벽한 경기가 아니었느냐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까지도 연결해서 캡틴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역대 최고의 토트넘이 아닐까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디 애슬레틱의 컬럼 내용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이번 빌라전이 가장 토트넘의 완벽한 경기력이었을까요?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보면 현재 5위에 머물러 있는 토트넘이 4위인 에스턴 빌라의 승점 2점 뒤진 것을 보고 북런던 팀인 토트넘이 탑4에 들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있었던 빌라파크에서 펼쳐진 두 팀의 90분 경기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후반전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토트넘의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져 왔던 공격성과 공격 페이스가 여전했고 세련미까지 더해졌습니다.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무모함까지도 전혀 없었던 포스테코글루식의 축구가 완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즌 초반보다 더 좋았던 경기력이었다고까지도 말한 것인데요. 디애슬레틱의 컬럼 도중에는 옵타의 통계 기록,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기록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2년이 시작된 이래 2023년을 거쳐 현재 2024년 3월까지 프리미어리그 단일 경기에서 3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6번의 토트넘 케이스가 모두 손흥민 선수였다. 이번 에스턴 빌라전 1골 2도움까지 최근 6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한 경기 3개 이상 공격 포인트를 올린 토트넘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정말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에스턴 빌라전의 완벽한 경기력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에스턴 빌라의 주장 존 맥긴이 퇴장당한 것인데, 이 맥긴의 퇴장과 토트넘의 완벽한 경기력은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후반전에 터진 토트넘의 골이 모두 짜릿했고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지만 중요했던 것은 골 자체가 아닌 경기력이었다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미드필드를 장악하고 지배하며 공격진에서 공을 훌륭하게 활용했는데, 특히 경기 마지막 15분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빌라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상자가 많은 상태였던 빌라를 상대로 빌라가 후반전 대부분을 10명으로 뛰어야 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토트넘에게 유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에스턴 빌라의 주장 존 맥긴의 퇴장은 사실 경기 진행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즉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 입장에서는 퇴장 판정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고 퇴장 때문에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날 경기의 최대 변수는 퇴장이 아닌 우리의 경기력, 우리가 상대를 압도했던 선수들의 기량과 전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퇴장자가 나오기 전에도 에스턴 빌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토트넘은 퇴장 선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적진해서 2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후반전에 추가한 두 골은 이 경기의 균형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다. 이 경기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전도 토트넘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고 후반전 초반 시작하자마자 완벽한 위협을 보이면서 두 골이 땅땅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에스턴 빌라의 퇴장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하게 되는데, 경기 막판 시점 잠깐 지고 있는 홈팀이 그렇듯이 공격 위협도가 올라왔는데 선수 교체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다시 이 위협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토트넘이 선수 교체 이후 두 골을 넣게 됩니다. 토트넘도 선수
교체 과정에 조금의 리듬 찾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에게 주도권, 공격 위협을 내줬던 것이지 경기 전반적으로 공격 위협도의 빈도와 강도 모두 토트넘이 앞섰다. 특히 퇴장 선수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에스턴 빌라의 이번 패배는 퇴장으로 인한 불운이 결코 아니라는 게 디 애슬레틱의 분석입니다. 크리스 카바나 주심이 맥기니, 데스티니 우도기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경고를 줄 수도 있었다라고 디 애슬레틱이 얘기를 해요. 영국 축구는 이런 태클에 조금 관대한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태클은 그렇게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태클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적이었고 무모했고 심지어 특히 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축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태클이었기 때문에 퇴장으로 처벌받아야 할 종류의 도전이었다고 디 애슬레틱이 얘기했습니다. 레드카드가 당연했다는 얘긴데요.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올 경우 프리미어리그는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맥긴이 앞으로 3경기를 뛸 수 없게 된 것은 토트넘이 4위 경쟁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에스턴 빌라는 부상으로 인해 핵심 미드필더인 부바카르 카마라, 제이콥 램지, 에밀리아노 부엔디아가 빠진 상태고요. 앞으로 이어질 경기가 만만치 않은 웨스트햄, 울버햄튼, 맨시티전이기 때문에 맥긴이 없는 채 이 3경기, 부상자가 또 이 기간에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에스턴 빌라가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4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에스턴 빌라가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메이션을 바꾸든 포지션을 바꾸든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번밖에 선발 출전하지 못한 유망주 20살 선수로서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교체로 뛰었던 팀 1호 그분함의 맹활약까지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디 애슬레틱은 이어서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브룩 기자의 컬럼을 통해서 토트넘의 이번 경기 빌라전은 시즌 초반에 영광스러웠던 그 경기력을 연상케 했던 슈퍼 디스플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컬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런 경기를 몇 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모두가 토트넘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즌 초반에 멋진 출발이 사라진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은 사실 점점 더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첫 리그 10경기에서 팀이 보여줬던 플레이 방식과 단결력, 유대감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얻었고 그 결과 팀이 보낸 힘든 겨울에 대해서도 크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토트넘 팬들이 11월과 12월 주축 선수 없이 고전할 때 인내심을 발휘해 준 것입니다. 1월과 2월에 떠난 선수들이 돌아왔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정상권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때도 팬들은 인내심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한동안 토트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홈에서 특히 약체를 상대로는 연달아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지난해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납득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왜 토트넘은 계속 경기에서 뒤쳐져야만 선제골을 내줘야만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처음부터 상대를 압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한쪽에서는 계속 실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의 낮은 블로킹에 계속 좌절해왔던 것인가요? 다시 엔지볼의 전성기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즌 초반 당시의 몇 주는 과거로 사라진 반짝하고 말았던 한순간이었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들이 있던 와중에 추위와 빗속에 열린 빌라파크에서 열린 이번 시즌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토트넘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분명히 올 시즌 강력한 팀이었거든요. 그 팀을 상대로 시즌 초반에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거의 3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첫 번째 클린시트였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거둔 원정 경기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리버풀을 꺾은 이후 리그 순위에서 자신들보다 높은 팀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시즌 초반의 짜릿한 느낌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경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좁혔기 때문에 이 경기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 4위는 지금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여겨지지 않았었죠. 올 시즌 빌라파크에서 이미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를 꺾은 바 있는 에스턴 빌라였는데요. 훨씬 더 강해진 에스턴 빌라였기 때문에 상대팀의 수준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토트넘은 이런 빌라를 상대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원하는 대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뒤늦게 출격에 나선 경기가 아니라 경기 시간 내내 상대를 통제했습니다. 상대의 5백을 둘러싸고 애쓰는 대신에 전반전에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전에는 마음대로 상대를 공략했습니다. 전반전에 에스턴 빌라의 가장 위협적이었던 순간은 올리 와킨스를 통한 롱볼 공격이었는데요. 미키 반더벤이 항상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누수 수비, 뒷공간이 흔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2경기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슈팅만 허용했던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오픈 플레이에서 거의 할 일이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비카리오의 선방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렸는데 이번 경기는 비카리오가 할 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경기의 공신인 반더벤이 후반 초반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이 부상이 앞으로 토트넘의 수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빌라와의 경기를 마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 토트넘의 가장 좋은 경기였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새롭게 구성하고 다시 되찾은 수비진의 견고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경기의 상황, 경기장, 상대팀을 고려했을 때 올 시즌 어느 경기 못지않게 모든 것을 통제했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훌륭했습니다. 우리 팀에는 많은 성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수준 높은 팀을 상대로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팀이 발전했다라고 인정하고 자부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먼저 파페 마타르사르가 데안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제임스 메디슨에게 크로스를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고요. 이후 평정심을 잃은 빌라가 쿨루셉스키가 틸레만스를 압박해서 공을 빼앗은 이후 손흥민 선수가 스루 패스를 보냈고 브레넌 존슨이 추가골을 넣게 됩니다. 그 뒤에 존 맥긴이 퇴장하면서 사실상 경기는 끝났습니다. 빌라는 토트넘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티모 베르너가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보태면서 4대0이 됐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골문 앞에서 항상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무려 4명의 공격수가 4골을 넣었다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특히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마지막 2골이 터진 이후 그라운드가 꽉 찬 곳은 원정석뿐이었습니다. 홈팬들은 이미 떠난 상황이었죠. 토트넘 선수들이 축하하기 위해 팬들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서 90분 동안 성숙하고 권위 있고 통제력 있는 경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목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물밑 작업만 해온 끝에 큰 진전을 이제야 이룬 것이죠. 물론 이로써 토트넘은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올 시즌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요일에 사전 회견에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은 그렇게 해봤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올 시즌과 그 이후에도 토트넘이 팀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에 어떤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느냐와 별개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다시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아직 시작점에 있는 그 긴 여정에서 이번 일요일 오후 빌라파크 원정 경기는 매우 중요한 큰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탠다드가 따로 손흥민 선수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는데요. 완벽한 선수, 무엇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서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지만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가장 큰 도움을 저에게 주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저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도 감독님께 완벽한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그건 감독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본인의 압박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결정력이나 그 외 전술적인 많은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더 발전하고 싶다. 이게 나의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의지로 가득 차 있고 베테랑이지만 나는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야망입니다. 나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 더 해낼 수 있다라는 또 자신감이자 나 자신의 포텐을 더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은 토트넘을 위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최고의 리그에서 그냥 뛰는 것만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 팀을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모두가 더 노력하고 모두가 더 발전하기 위해 뭉쳐야 한다.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미 최고급의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서 14호 골로 공동 4위, 현재 득점 선두인 홀란과 4골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도움 8개, 현재 도움 선두인 파스칼 그로스, 키어런 트리피어, 올리 와킨스와도 도움 차이가 2개밖에 안 납니다.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선수라면 당연히 리그 최고의 선수겠죠. 올 시즌 14득점 8도움, 한 시즌에 리그에서만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5번째 시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보다 더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20골 10도움 돌파, 그리고 자신의 역대 최다골 최다도움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 즉 손흥민 선수가 역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의 하이 프레싱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압박 움직임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분석한 대로 손흥민 선수가 그냥 스트라이커로서 이전에 잘했던 것
것을 넘어서서 전방 압박 능력이 훨씬 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득점력, 도움 능력, 압박 능력까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주장이 되면서 팀 분위기가 역대 최고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도 경기를 마치고 손흥민 선수에게 캡틴 하면서 경례하는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고요. 브레넌 존슨도 자신의 화살 세레머니를 함께 해주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올리면서 태그했고요.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딱 어깨 동무를 하고 손짓을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리더다라고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달에 임대로 합류한 티모 베르너 역시 나를 가장 도와주는 선수는 독일어로까지 말을 걸어주는 손흥민 선수라고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베르너가 골을 넣었을 때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토트넘 첫 골을 넣고도 팀이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레머니를 하기 어렵게 빨리 경기하러 가자 이렇게 했던 상황들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4대0 대승에 마침표를 찍은 골이었으니까 신나게 세레머니 해 하고 밀어뒀던 이 장면도 화제가 됐고 베르너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이번 시즌 너무나 침착해진 모습들, 전반기에 또 퇴장당하면서 팀에 악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안 보이는 것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 내내 컨트롤해준 덕분이라는 게 현장 직캠을 통해서 알려졌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토트넘 선수단이 경기장에 버렸던 이런 붕대 등을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본인의 붕대가 아니었어요, 쿠루세프스키의 붕대까지도 주워서 쓰레기까지 치워나가는, 원정 경기장의 쓰레기까지 자신들이 버린 것은 자신들이 처리하는 그런 인품까지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완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더 발전하고 싶다. 물론 이제 헤더 슈팅 능력을 좀 발전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 전술에 있어서 원하는 모든 면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의지를 담은 인터뷰는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3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풀럼과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경기입니다. 풀럼은 리그 12위에 올라있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닌데요. 특히 올 시즌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풀럼에 의해 조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서력이 필요한 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풀럼을 꺾고 또 에스턴 빌라가 흔들리는 가운데 4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도움,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 소식까지 현지 분석과 해외 반응, 최신 영상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